합니다. 수업 이제 진짜로 집중 잘하세요. 자, 함수부터 다 정리하고 갑니다. 1차 함수.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직선. 그건 나도 알아. 그 말고 식으로 쓸 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a는 뭘 의미하는 거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x분의 y. 꼬마 x분의 y 하면 되나? x 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하면 0이다. 뭔데? x 값을 증가하려. x 증가량. 아 맞다. x 변화량이라고 고쳐 쓰겠습니다.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쓸 거예요. 필기를 하셔야 될 텐데. 모르는 게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이 b는 뭐죠? 평행이동. 또 되고 또 뭐라고 얘기하노? y 방향으로. 아니 책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건 뭔데?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는데? y 방향으로. y 뭐? y 뭐다? 이동. y 뭐? y. y 말해봐. y 절편. y 절편이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y 절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x 절편이랑 y 절편이라는 걸 배웠죠. x 절편은 뭘 의미하는 거지? y에 왜 y에 0을 넣는데? x를 더하면. 그게 왜 의미를 알아내야 돼. 이렇게 그래프가 있었어. 이렇게 됐어. 그럼 x 절편 어디야? 저 x. 뭐라고? 저 직선이랑 x축을. x축에 닿는 거. 그러니까 x축 위에 점을 말하는 거잖아. 직선이랑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을 x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직선이랑 이 y축이랑 만나는 이 부분을 y절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x축 위의 점을 구해야 하는데 x축 위의 점은 특징이 있어. 오케이? 0, y 좌표가 0이죠. 그러면 y축 위의 점은 특징이 있어. 뭐게? x절편. x 좌표가 0이죠. 그래서 x절편 구하라고 하면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다. 특징이 뭐냐? y 좌표가 0이다. 이런 상황. 그럼 마찬가지로 y 절편은 무슨 축과? y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다. 오늘 이 함수 정리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집중 잘하세요. 그래서 특징이 x 좌표가 0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1차 함수는 직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는 함수가 뭐지? 1차 함수를 배웠어. 이제 뭘 배워? 2차 함수를 배우죠. 2차 함수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하지? 포물선. 그래서 y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ax 제곱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a가 뭘 의미한다라는 거를 배우죠. 기울기 없는데. 뭐지? 대칭이동? 아닌데. 뭐 이 함수가 무슨 모양이라고?
그럼 뭘 따져야 되는데? 포물선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미소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양수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로. 미친. 아래로.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이제 음수다. 이렇게 되면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배우냐면 얘를 이동을 시켜요. 어떻게 생겨서 나오냐.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친구, 원래 알고 있던 이 친구,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냐라고 하면 몇 콤마 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0,0. 그 다음에 축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니? A. 뭐게? 하이. 뭐라고 하노? 아니 봐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축은 어떻게 그리는데? 가운데. 여기 얼만데? 뭐가? x는 0이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자. 자, 꼭지점이 뭐죠? P, Q. P, Q. 그 다음에 축방이 뭐죠? X는 P. 축방이 x는 p 이런 상황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축방 x는 p 구할 수 있는데, 자 이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다라고 한다면 얘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축방은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x는을 꼭 써야 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꼭지점이 0,0이었는데 p, q로 왔어. 그러면 이거 뭘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인 걸까?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 한번 보고 갈게. 그럼 평행이동. 자, 쌤이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고 싶대. 그러면 x 대신에 뭘 써야 되게? x 대신에 x-p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쌤이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이고 싶대. 그러면 y 대신에 뭘 넣으면 되지? y-q를 대입한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y는 ax 제곱이었는데 얘를 p만큼, q만큼 움직여서 이 0,0이 p, q로 왔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y 대신에 y-q를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가만히 있고 x 대신에 x-p를 대입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안 쓰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다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그럼 평행이동 했으니까 또 뭐 봐야 되겠어? 평행이동과 뭘 배우니? 대칭이동. 자, x축 대칭 하면은 내가 만약에 a, b라는 좌표가 있었다. x축 대칭하면 뭐가 바뀌는데?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죠. a, b가 된다. 그러면 y축 대칭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대칭 있어? A, X, Y. 아닌데? 원점부터 할게. 원점 대칭. 원점 대칭 하면 뭐가 바뀌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바뀌는데? 자리가 바뀌죠. B, A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다 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2로 묶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얼마? 2x. 그럼 여기 쓰는 거 뭐 써야 되는데? 반의 제곱. 완전 제곱씩 가야 되니까 반의 제곱 갑니다. 이거 반의 제곱하면 1 되겠죠? 전개했을 때 2x제곱 플러스 4x에 플러스 2까지 완성이 됐어. 얼마가 더 있어요? 위에랑 똑같은 거야. 플러스 5. 그래서 얘를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한다면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 배웠어. 그 다음 뭐 배우죠? 유리함수. 유리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리함수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맞지? 왜 유리함수는 뭐 때문에 이런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요? 자, 봐. 내가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는 1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그럼 y는 x분의 1 플러스 2 1차 함수입니까? 왜? 분모 x가 있어서. 자,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3 2차 함수죠. y는 x제곱분의 1 플러스 2 2차 함수입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유리함수죠. 어떤 걸 유리함수라고 하나요? 스트레스 받아. 자, 모양의 특징이 뭡니까? 분모에 x가 있더라. 분모에 미지수가 있다라는 거를 유리함수다라고 해요. 분모에 미지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이제 평행이동까지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패스합니다. x 마이너스 p 분의 뭐 하지 여기다가 a 이렇게 할까? 플러스 q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 읽어보세요. 유리함수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정근선의 방정식 읽어보세요. 분모가 얼마가 될 수 없나요? 0이 될 수 없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입니까? p. 그러면 x가 p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p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얼마라고 얘기하게? q.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x는 p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y는 q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여기 a라고 써놨는데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a가 양수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1, 4분면 3, 4분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 얘랑 얘가 x축, y축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그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리는 상황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
자, 이제 A가 음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립니까? 남은 거 2개. 아, 예. 이렇게 그리는 상황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바꾸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를 배웠느냐? y는 뭐 하지? 2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1 요런 게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4 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요. 오케이? 그러면 4x에 4잖아. 얼마를 더 계산해야 앞에랑 똑같이 될까? 원래 이렇게 계산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트 해줄 거야. 그럼 봐봐. 요렇게 먼저 볼 건데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1분의 3 요렇게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따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요 모양이 요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오래 걸려서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정근선 따보세요. 분모가 얼마 될 수 없어요?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뭐라고요? 전방 뭐라고 x는? 마이너스 1 y는 2 요것분의 요거 이렇게 보는 거죠. 2 이렇게 있는 거였더라. 그러면 오케이 전방까지 찾았어. 그러면 얘를 아마 2 요까지 표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려야 되잖아. 1에 그릴까 1에 그릴까 없지 않아. 없지 않아. 모르지? 0 넣습니다. 0이 안 될 때도 있어요. 0을 넣었는데 분모가 0 돼버리는 상황이 있어. 내 넣고 싶은 거 넣어. 아무거나. 그 0이 편하니까 나 0 넣을게. 0 넣으면 얼마 나와? 그럼 0,2분의 1 여기 지나야 되네. 인마가 2잖아. 이런 상황이잖아. 그 밑에 여기 지난다는 거네. 이해했음? 그럼 여기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만 0,2분의 1을 지나는 상황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요게 유리함수였다. 그 다음에 뭘 배우죠? 무리함수. 끝이 없네. 무리함수 어떻게 생겼나요?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는 상황을 무리함수다라고 하죠. 그래서 y는 어떻게 하지? 루트 ax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a가 양수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가겠습니다. a가 양수다. y는 루트 ax 어떻게 그립니까? 여기에서 하나 찾고 가야 되는 게 있어. 맨 처음에 그릴 때. 세 글자. 기억을 다 지웠죠?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시작점.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얘는 0 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근데 생각을 해봐. 뭐 때문에 시작점을 찾냐면 루트 얼마인데 여기 지금 좌표평면이야. 좌표평면에 허수 있나? 실수만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 표시할 수 있는 건 실수만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가 허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A가 양수인 상황이야. X는 뭐가 될 수 없을까? 음수가 될 수 없겠지?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곱해서 음수니까 루트 안에 음수인 상황이야. 그럼 허수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양수만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게 정의역이 생겨버리는 상황이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제일 작을 때가 0이다. 그제? 0 넣었을 때 얼마인지 찾는 거야. 0이네. 0,0이다.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근데 생각해봐. X가 뭐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그럼 오른쪽으로 그려야 되겠네. 왼쪽엔 그리면 안 되겠네.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X 값을 크게 넣으면 크게 넣을수록 전체 값도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y는 루트 ax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ax다 이렇게 됐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무슨 수인데? 음수. 그러면 x는 무슨 수여야 되게? 음수여야 되겠지. 그러면 아, 왼쪽에 그려야 되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음수 넣으면 총 양수가 뜰 거야. 그리고 큰 수 넣을수록 점점 아니지, 작은 수 넣을수록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 얘가 y는 루트 마이너스 ax. 아, 이 유진 이거 안 듣고 오면 수도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루트 ax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루트 안의 기준으로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x는 무슨 수여야 될까? 양수. 그래서 오른쪽에다 그릴 건데 넣으면 넣을수록 음수 값이 뜰 거야, 그지? 결국 뜨는 건 마이너스 값이 뜨는 거잖아. 얘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지,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 a니까 x는 음수여야 될까? 양수여야 될까? 음수. 그래서 왼쪽에다가 그릴 거고 총 마이너스 값 뜰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집중해야 돼. y는 x분의 1 하면 무슨 함수라고? 유리함수. 그러면 내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안 알려줬어. 아까 봐라, x분의 1은 말해줬다 얘가. 뭐는 안 말해줬는데? 이거랑 또 뭐 말했는데 내가? 자, 1하면 1차제, 이거 1차가 이랬다 얘가. 자, 1하면 2차제, 그럼 뭐 물어봤는데? 제곱분의 1 안 물어봤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한번 그려보자, 실제로. 유리함수긴 해, 그지? 그래서 분의 1 되어 있으니까 유리함수인 것 같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제곱이 달려있단 말이지. 제곱이. 그럼 내가 x에다가 양수를 넣었어요. x에다 양수를 넣으면 무슨 값이 뜨죠? 양수 뜨죠. 그래서 양수일 때 양수 1사분면에 잘 그렸어. 자, 근데 이제 음수를 넣었어요, x에다가. 그럼 생각해봐. 3, 4분면 뜨려면 음수에 음수 떠야 되거든. 근데 음수 넣으면 뭐 뜨는데? 양수. 제곱 달렸기 때문에. 음수 넣어도 양수가 뜹니다. 절대값 생각해보면 음수를 넣었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양수로 떠야 돼.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얘를? 올려요. 에이씨. 다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정근선의 방정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뜹니까? x는 0. 여기 안 닿잖아, 그지? 그 다음에 y는 0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 할 수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해볼까? 하지 말까?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요거 중요함. 그래서 정리를 싹 하세요. 자, 이제 극한과 수렴이라는 말을 해요. 자, 볼게. f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었어. 근데 약간 그런 거지. 로그 할 때 진수의 조건 얘기를 하잖아. 한번 볼게.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진수의 조건 뭐야? 0보다 크다. 근데 왜 진수의 조건 다 틀렸어? 14번인가? 미친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진수의 조건 왜 다 틀렸지? 나왔어. 나왔는데. 걔까지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응, 찍었다고? 갑자기 슬프네. 자, 그래가지고 진수의 조건 한번 말해보자. 뭔데? 0보다 커야 무엇이? x가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 진수의 조건.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봐봐. 이걸 봐봐. 자, 한번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무슨 형태야, 지금? 이거 무슨 모양이야? 유리 간단하게 그냥 초딩한테 물어보면 이건 무슨 모양이게 하면 뭐라고 하겠나? 분수라고 하겠지. 분수가 나왔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뭐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인 거야. 진수의 조건 같이. 여기가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분모의 조건이 달리는 거죠. 분모의 조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x가 뭐가 될 수가 없다. 1이 될 수가 없더라라는 거지. 근데 굳이 얘를 좀 펼쳐서 볼게. x-1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1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1 나오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얘를 그립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뜨겠죠.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쌤이 뭐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 뭐 x는 1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원래 물어본 모양이 얘지 얘는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헷갈릴 수가 있어. 이거 물어봤는데 하니까 이거야. 그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보면은 분모가 1을 넣으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1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1일 때 값이 얼마인가요? 2. 여기에 값이 없는 상황이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배웠던, 금방까지 그렸던 함수들은 전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전부는 아니고 유리함수 이런 거 연속이 아니니까 연속이다. 다항함수,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게 나오는데 다항함수는 모두 연속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잘 가다가 뚝 끊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잘 가다가 뚝 끊길 거라고. 이건 연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뚝 끊겨가지고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F1이 얼마야? 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라고요. F1이 2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값이 있으니까. 1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넣을 수조차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래서 1 넣을 수 없고요. 2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F1 뭐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 이름 뭔가요? 세 글자로. FX. 이거 세 글자로 뭐게? FX가 뭘 이야기하는 건데? 좋다. 그거 말고 두 글자로. 함수. 그러면 fx, 그러니까 f1을 구하세요 하면 그거 우짜라는 건데? 넣은 값 물어보는 거죠. fx,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f1, 그러니까 1일 때 함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야, 근데 x가 1쯤 되면 y는 얼마쯤 돼? 이렇게 물어볼게. 1쯤 되면 한 6쯤 되면 얼마쯤 돼? 2쯤 되겠네?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지. 2야 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1쯤 됐을 때 한 2쯤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극한 값이다 라고 하는데 극한의 상황까지 사람을 밀어넣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건 뭔 말이야? 어떤 상황에 쓰는 거야? 국어 능력이 부족하시군요. 자, 그러니까
봐봐. 약간 이런 거지. 나를 약간 이렇게 저 구석탱이에 처박아 놓고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나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완전 이렇게 몰렸다, 딱 붙었다 이런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을 극한의 상황이라고 하잖아. 나도 그거 능력 부족한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1에 한없이 가까워졌다. 완전 이쯤 됐다. 이렇게 이까지 완전 가까이 갔다 딱 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값을 극한 값이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밑에 걸 한번 볼게.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자, x가 3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라고 했어. 그럼 x 값이 3에 가까워졌대. 근데 헷갈리는 게 있어. 이렇게 세로와 가로를 헷갈려. 3에 가까워졌다고 해서 여기 보고 있습니다. 안 돼요. x 먼저 보는 거죠. 3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얼마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2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에 가까워졌어요. 응?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자, 봐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딱 7일 때 얘기하는 거고 나는 이쯤 됐을 때가 알고 싶은 거야. 딱 여기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말해야 될까? 얘를 말해야 될까? 위에 거 말해야 되겠죠. 이쯤 된 거는 얘가 정확하잖아요. 얘는 딱 이 값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쯤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4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에 한없이 가까워졌대. 근데 봐봐. 이렇게 해도 가까워진 거다, 얘가. 근데 이렇게 해도 가까워진 거다, 얘가. 그럼 입만 말해야 되겠나? 입만 말해야 되겠나? 알 수 있나? 내가 니한테 물어보니까 6이래. 근데 내가 니한테 물어보니까 5래. 그럼 난 나한테 물어봤어. 난 모르겠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1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값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온 거랑 이쪽에서 온 거랑 이때는 둘 다 이쯤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둘 다 4쯤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5라고 하고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6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극한값을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봐봐. 자, 왼쪽에서 왔어. 이렇게 왼쪽에서 왔어. 왼쪽에서 오는 놈이랑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놈이랑 어때? 이렇게 만나요. 그죠? 만나요. 이렇게 딱 만나요. 여기서도 이렇게 오는 놈이랑 이렇게 오는 놈이랑 딱 어때요? 만나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쌤이 극한값을 물어봤어. 얼마쯤 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본 거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딱 기억하라고. 시험 치러 갔는데 기억이 안 나면 쌤이 이렇게 하는 걸 기억하라고. 알았냐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F1 이런 거는 배웠는데 1쯤 됐을 때 라고 해놓으니까 내가 1쯤 됐을 때 이거 맞나? 됐을 때 1쯤 됐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문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극한의 상황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뭡니까? 리미트. 이렇게 쓸 거예요. 리미트라고. 뭐라고? 라인. 리미트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fx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내가 1에 가까워진다. 1쯤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x가 1로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밑에 따로 써줄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x가 1쯤 됐을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수렴한다. 아, 또 지구과학 얘기를 해야 돼. 지구과학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지 않나? 1학년 때 다 듣지 않나? 네. 맞지? 수렴이 뭐야? 단층이 어떻게 돼? 그럼 뭐 있는데? 그건 뭐라 하지? 지각의 변동? 지각의 변동? 이제 단층이 두 가지, 아닌데? 하나 더,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수렴이고요. 하나가 발산이고요. 하나 뭐였지? 보존? 맞나? 오. 안 까먹었어, 나는. 10년 지났는데. 자, 이렇게 됐죠? 이거 뭡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이걸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냐? 자, 수렴이 뭐냐면, 이게 판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얘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게 막 이마들이 움직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오다가 일단 부딪히는 순간이 있겠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수렴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부딪혔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맞나요? 대답해 줄 사람이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럼 둘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발산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려야 되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솟아올랐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양을 생각해봐.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고 발산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어. 이렇게 된 거 금방. 아까 그럼 내가 이쯤 됐어. 1쯤 됐어. 그럼 얼마야 하면 너네가 2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상황. 그 상황을 수렴한다. 이 상황이 수렴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고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그냥 a의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얼마쯤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값이 딱 떴다. 그러면 그 값이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가 수렴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한값 아까 이거 알려줬죠? 요렇게 떴는데 그 값이 a가 알파죠. 알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는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가 수렴한다라는 상황인 거고 자,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좌우 구분 가능? 가능? 아, 다행이다. 가능? 수환이 가능? 동현이 가능하나? 좌가 뭐야? 우가 뭐야? 내가 이 이야기 해준 적 있을걸? 이걸 막 열심히 했어. 이 수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에 한 일주일 남은 거야. 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아이가 한 명 있었던 거지. 그 친구가 이제 나의 탈모의 원인이 있었어. 탈모암? 니암? 나의 탈모 아니냐고. 그러니까 탈모가 있었거든. 한 얼마만 했냐면 한 요만 했을걸? 이만큼 머리가 없었을걸? 여기에 머리가 없었어요. 탈모의 원인인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내 역할이 뭐야? 그 친구도 시험 잘 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막 했어.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일주일 전. 모른다 이런 말을 안 했던 거야. 네, 대답도 잘하고 대답 잘해. 그리고 막 풀어와 이렇게 하면 또 풀어와. 그리고 또 억지로 시키면 또 해. 억지로 시켰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 이제 자극한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 우극한 뭐야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못 해. 왜 대답 못 하냐? 너무 열받은 거지.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이거를 왜 대답을 못 하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안 해. 그냥 특징이 말을 안 해. 계속 말을 안 해. 그래서 열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막 뭐라 했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 좌와 우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이 왼쪽, 아니 왼쪽에서 가야 되는지 오른쪽에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시험 일주일 전에 벌어진 거지. 그래서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꼭 확인한다. 좌우가 어딘지 아니. 자, 좌는 왼쪽이죠. 왼쪽. 적어드릴게요. 우는 오른쪽입니다. 자, 아까 생각해봐. 쌤이 요렇게 올 때도 했고 요렇게 올 때도 했잖아. 그럼 자, 이렇게 왔으면 어느 쪽에서 온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오면? 자, 그럼 아까 같은 상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게. 여기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1에 가까워져 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인마가 나왔고, 자,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얘가 나왔어. 여기를 뭐지? y는 7이다 이렇게 하고 y를 10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쌤이 이번에는 왼쪽에서 가까워져 볼게 라고 딱 말을 한 거야. 그냥 가까워져 볼게 라고 하면 양쪽에서 가까워져야 돼. 근데 쌤이 왼쪽에서 가까워져 볼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얼마쯤 되는데? 그렇지. 자, 그럼 쌤이 이번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져 볼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극한과 우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극한이 뭐냐? 왼쪽에서 가까워져라. 우극한이 오른쪽에서 가까워져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기는 이것보다 작아요, 커요? 여기는 이것보다 커요, 작아요? 그럼 여기는 작으니까 내가 수학적인 기호로 뭐를 하고 쓰면 좋을까? 작으니까. 작다, 크다. 한글로? 한글로 작다라고 쓰자고? 어? 부호. 기호. 어? 아, 그 말고 딱 하나로만 쓰고 싶어. 딱 이게 딱 뭐 하나 이렇게 1이면 1 이렇게 1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1보다 작다. 1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쉽겠다. 이거보다 작으면 1? 그러면 2는 안 되는 거.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뭐라고? 양수. 이때는 그때 기호를 어떻게 쓰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죠. 자, 그래서 자극하는 작은 쪽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기호를 마이너스라고 쓰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큰 거 물어보는 거니까 플러스라고 쓰기로 해요. 아까 여기가 1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럼 내가 쌤이 이거 왼쪽에서 가까워진 거 말해보세요 라는 거를 쓸 수 있어야 되겠지. 리미트 이건 알겠어. fx래. 이까지도 알겠어. 자, 1에 가까워진대. 이까지도 알겠어.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왼쪽은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라고 쓸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읽지 않습니다. 자극한이라고 읽어요. 이거 보면 자극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1이라고 쓰고 여기 뒤에다 뭘 닦아? 이렇게. 진짜 헷갈리는 이제 파트를 정리를 해서 알려줄게. 자, 얘가 만약에 1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7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7로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게? 여기서 어디로 가까워지는데? 아니 x 값이 마이너스 7 어느 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라는 거죠. 요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요. 요거는 기호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7에다 뭐 더하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는 자극한과 우극한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일 뿐이다. 그래서 이때는 10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한번 볼게. 쌤이 아까 이 그림을 보고 맨 처음에 문제 여기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됐을 때 극한값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지? 모른다라고 하기로 했잖아. 모른다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생각해봐. 자극하는 7이고 우극하는 10이야. 값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대답한다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어때서? 달라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극한값을 알 수 있을 때는 여기서 온 값이랑 여기서 온 값이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있을 때를 아까 단층 이야기했지. 뭐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결해 볼게. 자, 극한값이 있는데 자, 왼쪽에서 온 놈이랑 오른쪽에서 온 놈이랑 다르면 극한값 알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그거 왼쪽에서 온 놈을 뭐라고 한다? 좌극한. 오른쪽에서 온 놈이 어때요? 같아요. 극한값이 쓰세요. 그때를 뭐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수렴한다. 자, 그러면 볼게. 좌극한과 우극한. 같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쨌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것도 어땠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렴했다. 함수가 수렴했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랑 다 어떤 말인데? 같은 말을 연결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걸 뜨나 이것 뜨나 다 어떻다? 이렇게 됐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발산. 이거 설명하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집에 가는, 원래 그렇습니다. 첫 시간 할 말이 많아가지고. 자, 발산. 이렇게 단층이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래프 아까 배웠죠? 아까 그 모양의 그래프가 뭐였냐면 이거 y는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내가 뭐 여기 한 1이다. 1 나오면 1 나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네,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찾아보세요. 없어요. 왜 없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가는데요? 끝까지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죠? 계속 커지는 거야. 어디까지? 얼마까지? 뭐라고? 끝까지. 그 끝까지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말해봐. 무한 어떻게 썼는데? 팔을 옆으로. 불림수학 로고처럼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럼 봐봐. 쌤이 이렇게 했어. 마이너스를 달았어. 오케이? 그럼 여기 양수를 넣든 음수를 넣든 최종값은 무조건 뭐가 뜨겠노? 음수 뜨겠죠?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요. 0으로 갔어요. 0으로 가면 어디로 가니? 뭐 근데 무한은 아까 이거를 무한이라고 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데? 땅끝. 그럼 이건 우주 끝? 이건 땅 끝? 오케이. 우주 끝은 무한이고요. 땅 끝은 뭐 좀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재요?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산한다라고 할 거예요. 발산한다. 모양이 발산하는 모양.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다. 아래로 내려가면 땅끝이 아니고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여기 쭉.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생각해봐. 내가 x 값은 0으로 갔는데 y 값은 무한으로 간 거야. 그럼 쌤, y 값이 무한으로 갔는데요. 그럼 x 값도 무한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쓸데없이. 그래서 x 값을 무한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무한으로 가요. 계속 가요, 이렇게. 그럼 얼마쯤 될까? 0쯤 되겠죠? 이해하? 그러면 리미트. 이제 x가 무한으로 갑니다. x가 무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fx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입말을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쯤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도 0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그래프는 0으로 가는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지금까지 배웠던 상황이라면 x가 무한으로 간대라고 했대. x가 무한일 때 y는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면 너네 어떻게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몰랐어. 이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자, 근데 이제 리미트 없어. fx x 제곱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와 있던 거야. 그럼 내가 쌤이 x 2면 얼만데?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지? 자, 그럼 x 무한이면 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금방 그 사고로는 x에다가 무한을 잡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자, 무한대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하나 필기합니다. 무한대분의 숫자 1 아니어도 돼요. 상수꼴이면 0입니다. 오케이? 그것만 좀 챙겨보고.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극한을 조사하세요. 오영아, 유진이한테 겁을 많이 줘라. 야, 니 이제 오늘 한 유튜브 안 듣고 오면 니 다음 날에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까? 이렇게. 근데 진짜야. 진짜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까? 안 듣고 왔는데 야, 자극한 말해봐. 이렇게 하면 말하겠냐? 자,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런 상황. 자, 그럼 이건 뭐야? 무슨 함수야? 1참수. 왜? 약분돼서. 굿. 약분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3으로 갔대. x가 3으로 갔대. 그러면 x가 3일 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다. 얼마게? 굿.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1차 함수는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3 이런 상황이겠지? 그럼 여기 3일 때는
여기가 이게 6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원래라면. 그지? 근데 이거 보면, 여기만 보면 x는 뭐일 수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이게? 비어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셔야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쯤 됐을 때 얼마쯤 되냐? 6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요거 x가 2로 갔대. 시작점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몇 콤마 몇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0,1 0,1? 시작점이 0이 맞나?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뭔 말 하는지 아나 얘들아? 여기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이 알맹이가.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x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서 최초로 시작하는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뭐 이제 뭐 보라는데 2 보래. 이마 잘 연결돼 있네. 뭐 신경 써야 할 거 없다 이가. 그럼 그냥 2 넣으면 얼마 나오겠노? 그게 다다. 이건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저거 이제 아까 배웠던 x제곱분의 1을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x제곱분의 1 정근선의 방정식이 아까 x는 0, y는 0이었어요.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정근선의 방정식 x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y는 굿, 잘하네. 이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거 봅니다. 위에 거 쳐다봐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위로 그릴까요? 밑으로 그릴까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x 어디로 간다고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 임마? 우주 끝? 무한. 무한이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밑에 거 해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0 넣으면 상관이 있나? 이 상황에? 여기 0 넣으면 안 되나? 되지? 그럼 5분의 1이야 그냥. 이 어떻게 했는데? 자, 그래. 원래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근선 x는 이렇게 되죠? 양수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5일 때 보자 했어. 값이 있잖아, 여기에. 그지? 5 넣으면 얼만데? 0 넣으면 0일 때 보자고 했구나. 0일 때. 여기 값 잘 있다, 이가. 넣으면 얼만데? 5분의 1. 그러니까 그냥 이거 5분의 1인 거라. 이해했나? 요렇게 와도 5분의 1, 요렇게 와도 5분의 1.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마이너스 3 넣어도 됩니까? 넣을 수 없는 상황이야. 넣으면 망해. 0분의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뜯어서 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x 플러스 3분의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x 플러스 3. 그럼 자, 생각해봐 얘들아. 근데 여기에 이거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를 이렇게 줬단 말이지. 불가능한 걸 시켰단 말이지. 그럼 당연히 여기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없어져. 무조건. 무조건 없어져.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지금부터 알아놓으세요. 마이너스 3 넣어요. 0 돼버려요. 말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수분해 시키세요. 그럼 무조건. 근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인수분해 잘못한 거야. 다시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가는데 얘가 x 플러스 2 이런 상황이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이해했나? 그러면 x 플러스 2를 그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 3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네.
그럼 마3이 때 여기 값이 있다 없다? 왜? 그래프 잘못 그렸나? 잘 그렸는데. 넣을 수 있다. 마이너스 2네요. 왜 아무도 말 안 해? 이런 내가 이해를 가져왔어. 어. 이렇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상황.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는 있죠. 근데 여기 값은 있다 없다? 이 뚫려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자, 근데 쳐다봐. 마이너스 2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근데 제곱분의 1 아까 배웠던 그 그래프인 거야. 정근선이 뭐지? x는 마이너스 2. 이런 상황. 근데 앞에 마이너스 달렸어. 그럼 어떻게 그릴까? 밑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로 가래. 맞나요? 자가상 뭐예요? 마이너스 2로 가래. 그럼 어째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무한.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 x 플러스 1의 절대값을 씌워 넣은 상황이네. 그럼 원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자. 왜 여기다 그랬지? 원래 그래프 어떤데? x 플러스 1분의 1. 그럼 x는 뭐가 될 수 없는데? 마이너스 이런 상황이지? 그럼 생각해봐. x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컸다면 저기 절대값 안은 양수계, 음수계? 그럼 그 요쪽 부분에서 그려야 하는 거는 x 플러스 1분의 1 요 상황인 거고 요쪽 부분에다가 그려야 되는 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요 상황인 거네. 이해했나? 오케이? 그럼 이거 그려보자. 어찌 그리고? 어디다 그리고? 위에 그릴까? 밑에 그릴까? 위에 요렇게. 그럼 이거는? 응? 그럼 똑같잖아. 이거는 1에 그려야 되는 거 아이가? 맞나? 생각해봐. 이거는 자 봐봐. 이거는 1에 그려야 되는 거다 아이가? 맞나? 그 다음 이거는 1에 그려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요쪽에서만 그리는 거면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이가? 요렇게 그려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래? 마이너스 1로 가래. 자, 그럼 어디 가는데 임마는? 무한으로 간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끝났다.